작동을 해보면 지금 빨간불이 막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바로 제 얼굴 인식에서 열렸습니다. 얼굴 인식 속도도 상당히 괜찮고 지문 인식기도 달려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노트북이기 때문에 이 위쪽에 물리적으로 웹캠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와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웹캠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웹캠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화질이 정말 안 좋아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서피스 고 같은 경우에는 $400짜리 모델에도 실은 엄청난 수준의 웹캠을 넣어주는 걸로 유명하죠. 비즈니스 노트북 라인은 하나같이 좀 웹캠에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사실 화상회의라던가 이런 걸 하려면 어느 정도 괜찮은 걸 넣어줄 법도 한데 약간 좀 몇 안 되는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글레어 패널이 아니에요. 논글레어 패널이고 색 지연율도 sRGB 100%가 나오는 괜찮은 패널이고요. 여러 가지 색과 관련된 것들은 아주 상급의 패널을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점은 300니트 밝기가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카본 7세대 같은 경우에도 400니트 패널을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0니트 패널을 이제 채용을 했는데 이런 정적인 화면에서 패널 전력 절감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런 정지 화면에서는 얘가 더 이상 전력을 먹지 않아도 화면은 켜져 있게끔 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사용 시간이 거의 그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가기도 합니다. 패널에 그런 전력 절감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쿼드코어 CPU의 온도를 70도 상한선으로 막아놨어요. 마이 에이수스라는 앱에서 속도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온도가 이제 풀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적인 모드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70도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작업에서는 살짝은 성능을 제한시켜 놨지만 대신에 배터리 타임, 쾌적한, 전혀 발열이 올라오지 않는다거나 팬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게 해놓은 그런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즈니스에 걸맞는 세팅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의 두 번째 단점은 팬 소음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제가 지금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제가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볼게요. 외국의 어떤 리뷰를 보니까 시네벤치 점수가 뭐 900점이다, 뭐 1000점도 안 나온다, 이런 리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그램보다도 더 심하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프로파일을 동적으로 해놔서 그렇습니다. 속도로 바꿔주게 되면은 온도 제한이 풀리면서 이 벤치마크 성능이 꽤 좋게 나오거든요. 지금 바로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볼게요. 네, 테스트가 끝났네요. 1308점. 900점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그런 점수죠. 배터리 모드에서 이제 돌린 거기 때문에 1600점도 넘는 전원 연결을 했을 시 그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아주 괜찮은 성능입니다. 사실 울트라북 계열에서는 X1 카본 7세대 이후 제품이 상당히 잘 나와요. 점수가 정말 내가 성능을 원한다고 한다면 카본 7세대를 가시는 게 좋고, 이 정도면은 i5 10세대의 성능 꽤 괜찮게 뽑아내주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게 뭐냐면 키보드예요. X1 카본이 끌렸던 이유가 5세대를 처음에 쳐봤었는데 키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카본 7세대를 바로 업그레이드 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7세대를 써보니까 쫄깃한 느낌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5mm의 트랩을 가지고 있는데 준수한 수준이거든요. 지금 키 레이아웃을 보시면 이게 자세히 보시면 키캡 가운데가 살짝 움푹하게 들어가 있어서 타이핑에도 도움을 주고 정말 좋은 레이아웃을 이제 나타내어 주고 있고, 밑에 이 터치패드를 보시면 이 숫자 패드가 들어와요. 반응 속도가 꽤 괜찮고 간간이 있으면은 꽤 잘 써먹는 그런 기능이다. 터치패드의 재질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써본 터치패드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서피스 시리즈 터치패드가 진짜 좋았거든요. 글래스 재질을 이용해서 정말 부드럽게 모든 제스처가 다 됐었는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프리시전 다 지원하고 세 손가락 네 손가락 제스처 다 지원하는 굉장히 훌륭한 수준의 터치패드입니다. 스카이다이버 벤치마크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점수는 4221점이고 피직스 스코어 8500, 그래픽 스코어 3924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 제품의 조텍 eGPU 박스에 GTX 1060 3GB짜리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 점수를 또 말씀을 드리면 그래픽 스코어가 8800점, 그리고 피직스 스코어가 만점 정도, 콤바인 점수 3000 중후반대 나오면서 종합 점수 파이어 스트라이크가 8000점대가 나왔습니다. 이게 외장 GPU를 연결하게 되면 나름 동영상 편집 정도의 그런 작업이나 아니면 뭐 간단한 어떤 뭐 스팀 게임 같은 거 옵션 타입을 하시게 된다면 1060 같은 거를 달아주게 됐을 때 상당히 준수하게 돌아가는 거, 팬소음 같은 거는 방금 이제 확인이 되셨을 것 같고, 동적 모드에서는 온도 스로틀링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게임 같은 작업을 해주실 때에는 속도 모드를 꼭 바꾸셔서 해주셔야 돼요. 일단 음량은 지금 100% 획이고, 이런 느낌. 라이트한 DJMix 같은 게임이나 뭐 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 모드를 했을 때에는 충분히 프레임이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느 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하고요. 현재 지금 이 노트북으로 계속 이제 켜두면서 벤치마크도 돌리고 리뷰를 하면서 화면을 꽤 켜두고 방금 게임도 살짝 진행을 했는데 아직도 90% 배터리가 남아있고 남은 시간 11시간 5분. 물론 이제 여기 나오는 수치는 지금 전력 소모 기준량을 한 거고, 전력 소모 기준량이 바뀌게 되면은 실사용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배터리 모드로 구동을 했을 때에는 동적 모드에서는 정말 배터리가 오래 가고요. 그리고 속도 모드를 내가 프로파일을 잡아둔다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상당히 오래 가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쪽에 약간 따뜻한 수준이지 발열이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일단 장점, 무게가 정말 가볍고요. 썬더볼트 단자 2개를 가지고 있고 USB 포트 풀 사이즈가 하나 있다는 점만 빼면은 사실상 유선랜 젠더까지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따로 젠더가 필요 없이 가볍게 들고 다니실 수가 있고, 그리고 66W의 배터리와 전력 절감 기술이 들어간 이 디스플레이 덕분에 정말 배터리가 오래 간다라는 점. 그래서 완충을 하시고 나서 아마 나가시면 하루는 정말 충분히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같은 인치대로 비교하자면 LG 그램 14인치 카본 7세대 이후까지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발열 특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고, 롤도 돌리면 스로틀링이 걸릴 만큼 프레임 드랍이 생길 만큼 이번에 좀 설계를 실패한 면이 있어요. 썬더볼트 단자가 한 개라는 점, 물론 거기 풀사이즈 USB 포트가 더 많겠지만요. 그래서 국내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신다거나 AS 같은 게 정말 중요하신 분들은 그램을 가셔도 되겠지만, 에이수스의 이번에 나온 노트북 제품 자체는 정말 잘 나왔다. 원래 정가가 150만원 중반대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 6월 한 중순 할인 쿠폰을 뿌리고 있어요. 그 쿠폰을 사용했을 때는 137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137만원대에 1kg 언더에 썬더볼트 풀사이즈 HDMI 등등의 최신 단자를 다 달고서 겉에도 마그네슘 리튬 합금 경량화된 금속 재질을 쓰면서도 정말 단단한 내구성과 밀스펙 인증 빠짐없이 다 받았고요. 뭐 무늬만 밀스펙 아니고 뭐 진동, 습도, 충격, 낙하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받아져 있는 노트북인데다가 디자인이 정말 괜찮고요. i7 선택지도 있지만 윈도우가 탑재된 모델밖에 없어요. 쿠폰을 먹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인도 가격까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i7을 가지 않아도 되는 게 이런 류의 울트라북, 특히나 i5의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경우도 빈번하고 실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가벼운 울트라북류에서는 i5나 i7이나 그 가격만큼의 성능 차이는 절대 나지 않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도 이 구성이 512GB가 달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쓰시다가 정 불편하시면 512GB나 1TB 하나 더 달아주면 정말 용량 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고 16GB 옵션이에요. 이 제품이 라인업이 두 개입니다. 쿠팡에 나온 라인업은 사실 850g인가? 이거보다 100g 이상 더 가벼운 모델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 램이 일단 8기가고요. 배터리가 66W에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 제품이 140만원이 넘었어요. 이미 저는 1kg 이하면 충분히 가볍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33Wh의 배터리로는 하루를 버티기는 힘들거든요. 어차피 충전기를 내가 소지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무게가 똔똔이거나 더 나갈 수도 있다라고, 더 번거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램이 또 8기가 옵션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울트라북 같은 경우에는 램이 온보드로 박혀있기 때문에 따로 증설이 안 됩니다. 16GB 모델을 구입하시는 그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소개드렸던 카본 7세대랑 비교를 했을 때는
경우에는 카본 같은 경우에는 올데이로 쓸만한 또 용량이 살짝 못 미쳐요. 카본의 충전기를 들고 다니는 무게를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정말 얘 하나만 들고 나가면 거의 200g 이상의 무게 차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선택을 했고, 새 제품 기준으로 똑같이 i5 10세대에 512GB 16GB 램의 카본의 가격과 이 제품의 137만원의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60만원 이상의 어떤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만한 차이를 카본에서 느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1kg 전후에서 구하실 수 있는 노트북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으면서도 고급지게 비즈니스맨들이나 여성분들이 보시기에도 예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노트북을 원하신다면 에이수스의 엑스퍼트북 B9 구매하셔서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런 노트북의 활용 영상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그런 소소한 정보 관련 영상을 이제 앞으로도 종종 찍어 올릴 테니까, 그동안 구독해 주셔서 기다려 주셨던 분들 정말 많이 감사하고, 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네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